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5월 27일 수요일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혜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한 주의 중간이면서 또 월요일 우리 휴장이었기 때문에 중간 같지 않고 약간은 아직 초반 같은데 오늘 여러 이슈 속에서 시장이 뭐 이벤트가 좀 많았습니다. 우선 삼전 닉스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까? 두 배 단일 레버리지 ETF 출시 첫날이었는데 뭐 그 부분의 영향도 있었고 간밤에 단연 마이크론의 영향도 있었고 일단 지수는 좀 기록을 세웠죠. 네. 8,400도 장 초반에 단숨에 돌파하는 정말 무서운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8,200선에 지금 와 있고요. 물론 지수 자체는 2%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8,450선까지도 뚫어냈던 장 초반의 기세에 비하면 조금 약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코스닥은 3%대 하락입니다. 장 아예 출발할 때는요.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출발은 했었는데 이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나서 오늘은 장중 내내 파란불을 켜고 있는 코스닥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사실 더 좀 인상적인 건 바로 요 위에 보고 계시는 이 상승 종목, 하락 종목 개수가 되겠죠. 코스피가 2%대 어쨌든 올라가고 8,200선에 있는 상황인데 상승 종목 개수가 100개가 안 됩니다. 73개. 네, 73개 정도의 종목만 지금 상승한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82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하고 있네요. 코스닥도 1,500개가 넘는 종목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봐야 한 260개 종목이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수는 참 어떻게 보면 뭐 기록이다, 화려한데 글쎄요.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오늘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시장이다. 이런 시장 별로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여러분도 시장에 대한 얘기 저희와 함께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분의 조합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모셔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자, 그리고 장우진 대표님, 네, 이라고 장우진 작가님에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장우진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시공의 장우진 대표님과 또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두 분은 어떻게 첫 만남이실까요? 네. 아니요, 우리 강연회 때 대기실에서 왜 한 분은 첫 만남이라고 그러고 한 분은 방송에서 네. 첫 만남. 방송은 첫 만남이고, 예. 네, 강연회 때는 한번 세종대 여기 대학홀에서 오. 대기실에서 뵀죠. 그때 노래하셨다고 그 대표님 깜짝 놀랐습니다. 들으셨어요? 아니, 멀리 누가 노래를 하길래. 어. 예. 어떻게 잘 하신다 그러던데 맞나요? 예. 오. 가수인 줄 알았어요. 초대 가수 불렀나? 예. 뭐 약간 이런. 알겠습니다. 두 분의 또 요 조합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두 분과 함께 시장 얘기 좀 들어가 볼까요? 자, 대표님부터 네. 이건희 대표님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시장 흐름 어제 일단 휴가를 잠깐 갔다 오셨고 사실 네. 제가 기억하는 건 지난주에 이건희 대표님께서 그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 전날 분위기 보면 네. 대략 좀 나올 것 같다. 음. 그 전날 분위기랑 첫날 분위기랑 뭐 이런 말씀해 주셨던 거 저 기억이 좀 나서 어제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는 이제 지수가 그러니까 종목이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그래서 상승 종목이 좀 많은 시장이었다라고 보면 오늘은 소문난 잔치에 사실상 먹을 게 별로 없는. 뭐 아침에 시가에 이제 ETF 사신 분들은 수익이 나셨나? 뭐 조금 나도 아마 조금 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ETF 2배짜리 상장 안 했어도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마 주인공이었을 겁니다. 뭐 마이크론 때문에? 마이크론 때문에. 뭐 그거 아니었어도 마이크론 때문에라도 이 정도는 오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제 큰 흐름을 보시면 종전 기대감이라든지 미국채 금리 하락, 뭐 유가 하락 이런 것들이 이제 매크로 이슈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쏠리면서 장 초반에는 진짜 재밌게 반도체 소부장들도 같이 막 움직였어요. 초반에는. 예. 네. 근데 갑자기 D&D 파마텍 그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이 바이오로 코스닥은 싹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장비주들을 팔고 네. D&D 파마텍이랑 바이오 종목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와서 오늘은 D&D 파마텍이 이제 메시 치료제 관련된 임상 이상 결과가 아주 잘 나오면서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조금 뭐 이게 이어질지 여부는 좀 내일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한가 같죠. 네,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죠. D&D 파마텍이.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형태가 좀 나왔고요. 오늘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들도 사실은 그닥 그렇게 뭐 열심히 사진 않았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은 이제 현물은 거의 뭐 산 게 없고요. 예, 지금 코스닥은 오히려 팔았고 그다음에 선물만 한 5,300억 정도 샀는데 또 예. 옵션은 또 아랫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어제도 네. 보면은 뭐 이제 선물 막 사고 했는데 제가 아랫 방향으로 많이 있었는데 샀다. 이건 손절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 외국인들이 지금 상당히 선물에서도 고전하고 있다. 근데 이게 본인들이 빠질 거라고 예측하고 들어갔는데 네. 사실은 지금 시장이 너무 좋죠, 갑자기. 예. 시장이 좋아요. 이게 좋은 시장. 지수상으로는 지수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수상으로는 그렇다 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같은 날 내 종목 안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그래요. 왜요?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냥 주인공이었다. 아, 이런 날은 원래 다른 종목들이 못 갑니다. 잘. 네, 그나마 이제 일부 종목들이 움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뭐 현대오토에버, 삼성 SDS, LG CNS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SK 네트워크스 이게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룹의 SI 그룹들이죠. SI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어떤 AI AI 단장. 관련된 거를 네네네. 확장시켜주는 네.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네. 수급이 이제 오후에 갑자기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게요. 예, 그러면서 오늘도 예, 이 현대차는 빠졌는데 현대오토에버는 예, 오늘도 뭐 한 18%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수급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이한 수급이 나왔고 뭐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삼전 네, 닉스였고 알겠습니다. 예. 하락한 종목 수가 워낙에 많고 상승 종목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채팅창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시장 질이 이게 지금 안 좋은 것 같다. 지수만 오른다고 이게 다냐? 이게 좋은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코스닥은 뭐 망하는 거냐? 코스닥은 갖다 버리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사실 하고 계셔서 그러게요. 지난주 후반만 해도 우리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네. 물론 반짝 진짜 금요일 하루였지만 5% 지수가 상승하는 걸 보면서 국민성장펀드 이 기대감도 상당히 있었는데 오늘은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상당히 좀 갈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내에서도 상승 종목이 사실 별로 없었고요. 자, 그래서 장호진 대표님하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잠깐 이제 서로 하는데 참 할 말이 없다.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맥락인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좀 워닝을 드렸었죠. 경고를 워닝? 좀, 네네, 경고를, 워닝. 네네, 네. 경고를 지난주에 좀 걱정이 된다. 네. 시장이 좀 걱정이 되고 매크로 이슈들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얘기했던 게 보면 반도체나 주도주는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표현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걱정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도 다들 손가락 빨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좀 당분간 더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힘듭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가 뭐 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반도체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힘들어요. 이럴 때는 힘듭니다. 그거는 확실하고요. 반도체만 갖고 있는 분보다는 또 여러 가지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힘들죠. 그리고 지금은 지수도 우리가 1, 2월에 봤던 거 그리고 3, 4, 4월, 5월에 봤던 이런 단기간에 그냥 무조건 올라가기만 하는 그런 각도의 시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제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아래로 변동이 툭툭툭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때 잘못 사고 빠질 때 잘못 팔고 이러면 지금은 낭패를 볼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쫓아 사는 것도 자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밀린다고 해서 빨리 도망쳐야지 막 이런 것도 조금 자제하면서 한 6월은 그러니까 지금 5월 말이니까 5월 말 6월은 좀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경고를 좀 해주신 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매크로적인 게 오늘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조금 수급적으로 뭐랄까요 좀 뭐
전자닉스 2배짜리 뭐 이런 ETF 출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왜곡 현상? 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말씀 들어보면 한 6월까지도 이게 이어진다라는 느낌으로 좀 들려서 어떠신 거예요? 이건 단기 레버리지 네. 형태뿐만이 아니고 네. 정말로 실적이 나오면서 괜찮은 기업으로 그냥 쏠리는 거죠. 점점 아. 자금은 쏠리고 이 쏠림이 심하다 보면 그 쏠림으로 인해서 그 자금의 모멘텀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ETF가 시장의 영향력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ETF 영향력이 커졌다 그러면 그 ETF를 추종하는 자금으로 인해서 또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거든요. 네. 그러면 반대되는 상황, 그러니까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 더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기 때문에 쏠림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 좋은 것들을 팔고 좋은 것들을 살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제가 마지막 막판 이런 말 안 쓰기로 했는데 네. 저도 모르게 이제 왜냐하면 시장이 끝물일 때 그렇게 특정 산업으로 쭉 올라가고 막판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생각해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와요. 근데 네. 지금 마지막인지 아닌지 저는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형태의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진짜 개장 직후에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습니다. 진짜 강하게 올라가면서 8,400선, 어제 8,100선 봤었는데 8,400까지도 이렇게 뚫어내는 진짜 강한 흐름이 나왔었어요. 오늘 어쨌든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마이크론 때문에 나도 올랐을 건데 우리는 2배짜리 그 단일 종목 네. 2배짜리 ETF가 출시가 된 거잖아요. 요 영향이 어떻게 서로 짬뽕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짬뽕이 된 거지. 이거인 대표님 말씀 듣고 싶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19%? 20% 가까이 19% 맞아요. 좀 넘게 네. 올랐죠. 예, 그 장중에는 20% 넘게 올라갔었는데 그 이제 발도 그렇게 간 이유 중에 하나가 UBS에서 나온 이제 그 리포트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목표 주가를 535불에서 1,625불까지 올렸잖아요. 그 3배? 네, 와, 거의 3배 올렸는데 한꺼번에. 근데 이제 가격만 보지 마시고 그 논리를 봐야 되는데 아, 왜 그렇게 올렸냐라고 보니까 이제 EPS 추정치를 이제 기존에 보다 상향을 하긴 했는데 올해가 이제 155불이고요. 네. 내년이 167불이고 26년, 27년이 155불, 그다음 28년이 167불, 그다음에 29년이 117불이에요. 근데 마지막 해가 더 꺾이죠. 29년이. 그러면 29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공급 과잉이 좀 해소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28년까지는 좀 타이트한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29년도 갔을 때 그 117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PER을 15배를 줬습니다. 15배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결국엔 EPS가 100불 이상 유지한다라고 하면 구조적 성장으로 봐야 된다. 요새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구조적 성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김장렬 본부장님도 네. 삼성전자가 200조 이상을 계속 벌 수 있는 기업이 되면 PER 10배 줘도 무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거와 논리가 약간 좀 일맥상통한 건데 그래서 15배를 줬다라는 거 PER을 그 얘기는 결국에 이제 마이크론도 구조적 성장으로 보려고 하는 이제 시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 여기 이제 그거에 이제 롱텀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죠. 이게 끝물이어서 나오는 행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 롱텀 어그리먼트를 하는 순간 결국에는 지속적인 성장이 꾸준하게 이제 한마디로 주문 받은 것만큼만 증서를 내서 생산하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예, 그러면 네. TSMC랑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 봤을 때는 이건 의미가 있는 리포트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렇게 보는 시도가 한 3군데서 나왔고 외국계 포함해서 마이크론은 이제 UBS에서 처음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영향을 어떻게 더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근데 삼성전자가 그러면 지금 6배 정도 하고 27년 기준으로는 5배예요. 27년 예상 PER. PER이 네. 한 5배입니다. 실적 대비해서 그러면 그냥 곱하기 그렇죠. 곱하기 3 하면 이게 한 90만 원, 100만 원 나와버리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네네.
그거를 현실화시킨다고 지금 마이크론이 그 엄청난 상승을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할 것이냐. 근데 그게 사실 더 중요했는데 오늘은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시선이 오히려 더 뺏기지 않았나 그렇죠. 네,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네. 코덱스 그러니까 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음봉이죠. 예, 오늘 시작하자마자 이게 계속 차익 실현 매물 나왔고 SK 하이닉스는 조금 음봉이 작긴 하지만 여기 위에서 사신 분들은 엄청나게 손해 보셨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든지 항상 처음 유행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 예, 그냥 본주 갖고 있었던 분들은 계속 수익이 났겠죠. 예, 근데 오히려 이렇게 레버리지 들어가셨던 분들은 물론 이제 이게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첫날 안 들어가고 며칠 있다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보니까 결국에는 선물 흐름도 장 초반에 물론 이제 여기 11시 정도에는 조금 더 고점을 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계속 흘러내리죠. 네. 예,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서 사실은 확산이 안 되는 네. 예,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오히려 의외로 D&D 파마텍 이슈 때문에 그냥 바이오만 일부 종목들 바이오 대형주들만 좀 올라오는. 그 다음에 뜬금없이 삼성 SDS가 물론 이제 AI 확대를 한다라고 하지만 상한가를 가면서 관련된 SI 기업들을 쫙 끌어올리는. 예, 이 정도, SDS. 이 정도가 네. 그나마 조금 뭐 오늘 흐름이었지. 사실은 오늘 뭐 상승 종목이 이게 말이 되냐? 뭐 할 정도로. 진짜. 예, 코스닥은 한 200개 조금 넘는 것 같고 200개 네. 좀 안 되는 것 같고 네. 거래소는 100개가 안 돼요. 80개? 77개? 네. 예, 이거 여기서 이제 몇 개 종목 빼고 나면 ETF들 빼고 나면 사실은 더 안 되는 거죠. 개별 종목들은. 그래서 오늘 만약에 큰 종목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좀 짜증이 나는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감 지수, 네, 잠깐 숫자 한번 확인해 보고 추가로 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두 분 다 공감하는 한마디는 오늘 시장의 한마디는 쏠림이었습니다. 코스피가 2.25% 상승. 이렇게 지수만 보면 상당히 좋죠. 8,228. 최고 마감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당연히 최고치 마감이고요. 오늘 말씀드렸지만 장중에는 8,400선까지 갔었던 코스피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3%대 하락으로 1,133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외국인 수급 좀 볼까요? 순매수해 줬었어요. 어제 13거래일 만에 코스피에서 그래도 소폭이지만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매도로 또 돌아서는 외국인,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 이렇게 포착이 되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달러원 환율 좀 확인을 하고 있죠. 그런데 1,500원 밑으로는 쉽게 내려오진 않습니다. 1,500원대 초반에서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한 번 더 상승 종목수 보면 오늘의 한마디는 쏠림이다.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수는 70개가 좀 넘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190개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하락하는 시장이었다. 정말 쏠림이 좀 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전반적인 분위기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2만 원도 넘어섰었는데 힘이 좀 약해지면서 2.68% 그래도 상승 30만 7천 원 기록을 하고요. 하이닉스 9%대 올랐습니다. 220만 원 넘어서는 224만 원도 넘어서는 흐름 보여줬고요. SK스퀘어 시총 3위 8% 상승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2.5% 상승 시총 상위 4위까지가 이렇게 나란히 큰 폭의 상승인데 요게 이제 지수를 다 이끌었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삼성전기 힘이 초반에 비해서 약해졌지만 어쨌든 놀라운 상승 오늘도 빨간불입니다. 163만 원도 지금 종가로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쭉쭉 내리면 대부분 파란불인데 모비스가 오늘 3.6% 상승했고요. 지주사 SK가 3.6% 상승이고 거의 다 파란불입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 아까 짚어주셨는데 대표님 20% 가까이 상승했고요. 삼성 SDS 상한가에 갔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SI 기업에 담당하는 이런 기업들이 좀 올랐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파란불인데 2위에 알테오젠이 5.7% 상승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중에서 오늘 코오롱 티슈진도 그렇고 ABL 바이오, 펩트론 이렇게 해서 바이오 쪽으로 빨간불 킨 게 좀 많이 보이죠. 리가켄 바이오도 4%대 상승. 그러면서 상한가 간 종목 여기 딱 보이네요. D&D 파마텍 대표님도 짚어주신 종목이고요. 대체로는 그리고 나서는 또 파란불 이렇게 켜다가 성호전자 4%대 상승 이 정도. 대체로 또 파란불 빨간불 켜는 종목은 LNC 바이오 또 이렇게 파란불 빨간불이었다가 네이처셀도 빨간불.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네요.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진짜 쏠림이네요. 쏠림. 네. 장 대표님. 네,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사실 자막에 마이크론 시총 1조 달러, 네, 이렇게 나왔는데 시총 1조 달러 클럽의 하이닉스도 오늘로 들어갔죠. 그렇죠, 들어갔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렇게 두 개 있는 거고 보니까 아시아에서는 TSMC,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하이닉스. 이렇게 있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조 달러 기업 두 개를 갖고 있다는 게 저는 그렇죠. 사실 이 뉴스 보고 좀 자랑스럽긴 했는데. 전 세계도 어. 한 14개, 15개 이 정도. 그렇죠. 미국에 좀 네, 많지만 미국에 많죠. 아시아에는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쏠렸단 말이죠. 참 할 말이 없다 말씀해 주신 게 그대로. 네.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오늘. 어, 네. 근데 진짜 포인트가요. 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쏠렸다. 네. 근데 시장이 코스피가 75개 상승이고 하락이 826. 10배 차이 나잖아요. 지금 10배 넘게 차이 나죠. 상승 종목 수가 이제 70개 75. 정도. 네. 그다음에 코스닥도 하락이 192, 하락 종목이 상승이 192, 하락이 1507. 근데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 오늘 ADR 지표를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정도 지표면 ADR 지표 60 밑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그럼 또 과매도입니다. 네, 또 과매도로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요 며칠 또 이렇게 되다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코스닥이 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쏠림이 있는데 쏠림 가운데서 분명히 부침이 갑자기 툭툭툭 튀어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때 저는 이제 곡성 영화 보셨어요 혹시? 곡성? 네, 곡성. 모시 중환디 막 이렇게 그거랑 모시 중환디. 네, 두 가지가 중요해 네. 있었는데 유혹되지 마라. 네. 그럴 때 유혹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한 번씩 툭툭 튈 텐데 이제 진짜인가 보다라고 거기서 잘못 태우면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변동성이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곳은 IT 대표주이기 때문에 뭐 전자닉스 그리고 이번 상승 랠리의 끝인 결국 보는 건 반도체 그리고 기판 MLCC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아 있을 때 네. 그쪽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그쪽에서 끝까지 보고 있다가 손실을 보는 게 낫지. 다른 거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손실을 보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은 정말 많이 빠지고 ADR 지표가 밀렸을 때 잠깐 대응하는 정도로 가시는 건 그런 건 오케이. 근데 이거를 완전히 집중해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애매한데 대표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어제 사실 어제 오후장에 느끼고 오늘 지금 시장에서 약간 느낀 게 뭐냐면 어제 조금 불안했어요. 어제 불안했던 게 뭐였냐면 어제 전자닉스가 좀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전자닉스 쪽으로 쏠림이 나오면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물음표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럼 전자닉스로 쏠림이 나왔을 때 코스닥이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보자라고 했는데 어제 아침을 보면 코스닥이 더 셌고 코스피는 안 좋았죠. 근데 그 이후에 SK 하이닉스가 가면서 반도체로 쏠림이 나오고 그 바이오가 쭉 밀렸거든요. 그걸 보면서 시장이 확실히 약하다. 네, 반도체 빼고는 약하다라고 느꼈었고 그래서 코스닥 쪽은 오히려 지금 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 시장에서 바로 이렇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보면 딱 반도체 쪽 쏠림이 있고 다른 쪽으로는 자금이 못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결국 보면요 유동성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유동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유동성이 지금 전체적으로 풍부하다 그러면 반도체가 가더라도 다른 종목들도 튀는 것들은 튀는데 오늘은 쏠림이 나오면서 다른 거 쭉 밀려버리고 다 팔려버렸잖아요. 오늘 그 코스피 거래대금 50조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대금 이렇게 터지면 또 시장이 안 좋다는 건 빨리 팔고 그냥 반도체 쪽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서 점점 시장의 물은 말라가고 있다라는 거 인지를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쟁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거 저한테 계속 똑같은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전쟁 끝나면 좋은 거 아닌가요?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제 앵커님도 그때 한번 물어보셨던 것 같고 네. 근데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걱정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그 희망
신락 같은 아니죠. 많은 희망을 품고 있는 게 전쟁만 끝나면 다 해결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전쟁이 끝나도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의 실망감이 걱정이 된다. 근데 지금 전쟁이 끝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 분명히 우리는 매크로 시장, 그 유동성이 빠지는 건 매크로 시장의 변동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이제 정말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가 돼도 그 이후에 또 생각할 게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지속적으로 좀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방송은 대표님하고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장 대표님 말씀하실 때 이건희 대표님이 음. 가끔 옆에서 이렇게 웃으시던데 음.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어. 그 돌이켜 보면 네.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죠. 아, 어떤 근데- 악재가 닥쳤을 때. 예. 네. 근데 코로나가 한참일 때는 오히려 주가가 좋았는데 맞아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물가 부담에 성장률의 둔화 생각보다 안 좋고 그때 아마 NC소프트가 뭐 10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아마 쭉 빠져서 기억나요? 예, NC소프트? 지금 네. 정도 가격까지 내려왔죠. 음, 네이버도 그때 뭐 40몇만 원까지 갔다가 네. 많은 분들을 물리게 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좀 주가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좀 어떨 때 보면 되게 단순한 게 하나의 이벤트에 너무 올인하죠. 근데 막상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가려졌던 거죠. 그래서 아까 장원진 작가님이 대표님 얘기하실 때 아, 그치, 맞아. 좀 공감이 예, 공감이 되죠. 아, 옛날 생각도 예, 예. 그럼 이제 나면서. 결국에는 네. 지금은 전쟁 끝나면 모든 게 다 금리도 내려가고 뭐 유가도 내려가고 세상이 다시 행복해질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또 튀어나오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차트 보시면 네. 이게 코스피가 그동안 8,000포인트를 넘어서 빵빵빵 갔는데 이렇게 사흘 3거래일 연속 요때 5월 21일 빼고는 다 음봉이에요. 예, 갭 상승했다가 힘을 더 못 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차익 실현 욕구가 되게 심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한데 수급이 왜 잠기냐 이렇게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곱씹어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돈이 돌아야 되는데 팔지를 않는 그렇죠. 개인들이 예, 개인들이 계속 사시는 분들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관들도 수익률을 쫓아가야 되니까 일단 담아야 돼요. 예, 그러면 담으면 다른 거로 못 넘어가는 거죠 지금. 그럼 다른 걸 팔아서 이쪽으로 사야 되는 상황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특히 SK 하이닉스는 지금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랑 지금 거의 뭐 시가총액 차이가 생각보다 얼마 안 나요 이제. 어제요. 네. 프리마켓에서 잠깐 역전했었어요. 그 삼성전자 약간 그 해프닝이 있는 바람에 아, 그 어제 주문 실수 뭐 약간 이런 게 스물 있는 몇 중과 체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됐었죠. 마이너스 20% 삼성전자가 예, 이렇게 예, 되면서 예, 어제 부산에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거 보고 네. 아, 저거를 걸어놓고 산 사람은 뭐지? 예, 이거 걸어놓고 산 사람도 특이하고 그걸 또 판 사람은 누굴까? 예, 예,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그래서 저는 프리마켓도 동시효과를 넣어야 된다. 이게 지금 아침에 주문 내기 너무 어렵거든요. 8시에 사실은. 가격을 딱 정해놓고 우연히 걸리면 뭐 체결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들이 매매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개인들의 편의 때문에 프리마켓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들이 오히려 사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좀 그것도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좀 정책 당국자들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장난이 심해요 여기서. 보고 계신 분들 예. 이건희 대표님 말씀을 좀 예. 참고해 주시기를. 예, 뭐 제가 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 이제 김프로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이런 얘기들도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게 왜 이렇게 반도체 얘기만 하냐.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도체 얘기만 왜 이렇게 할까? 근데 오늘 사실 대만 지수도 최고치 갔거든요. 네. 그 일본 증시도 잘 갔었고 미국에서도 마이크론이 뭐 20% 그렇게 폭등하는 거 다들 아실 거고. 그러니까 우리와 대만이 굉장히 반도체 위주의 그쵸. 산업이라는 네. 그런 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냥 반도체다라는 게 우리만 반도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쨌든
붐이니까 트렌드니까 어쩔 수 없나 싶기도 하면서 그렇죠. 대만도 오늘 최고가 가긴 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 지금 그런 댓글 쓰신 분들은 이런 걸 거예요. 나는 네. 이런 다른 거 지금 반도체 말고 다른 거 물려 있고 여기 관심 많은데 왜 자꾸 반도체만 얘기하냐? 그렇죠. 짜증 나죠. 네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도 얘기해 근데 드릴게요. 저는 이제 네. 반대로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요? 이게 아침에도 한번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음.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포지션에 생각을 맞추지 마세요. 그지. 네, 포지션을 가지고 이게 올라야 된다. 내가 갖고 있으니까 올라야 된다. 이거에 대해 좋은 얘기해라. 라고 생각을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시장에서 진짜 좋은 걸 가지고 포지션을 맞춰야 되는데 우연히 갖고 있는 포지션에 계속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네. 계속 이게 좋다는 얘기만 찾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한 건 지금 AI 캐펙스의 시기니까 AI 네. 캐펙스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병목이 여러 가지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GPU 관련된 병목도 있었고 그러면서 두산 이스페타시스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전력 기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효성중공업, HDD 핸들렉츄리 이런 기업 갔었죠. 그다음에 반도체 병목이 나왔고 지금 CPU 병목까지 나잖아요. 거기에 집중했으면 소위 적어도 손실을 안 보고 계속 나올 수 있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 포지션에 맞춰서 본다 그러면 그럼 힘들죠. 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업이 있고 좋아하는 산업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 듣고 싶은 것도 이해되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은 것들은 놓치고 가지 마시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싣고 가시라는 것들을 반드시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 잠깐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D&D 파마텍이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했던 이벤트 중에 하나였어요. D&D 파마텍이 만약에 여기서 임상 결과가 잘 나오면 바이오가 같이 좋을 거고 안 나오면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잘 나왔어요. 그것도 엄청 잘 나왔습니다. 네, P값이 뭐 0.05보다 작으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수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P값이 0.001.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 잘. 그러니까 유의성을 굉장히 잘 확보한 형태로 데이터 값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D&D 파마텍 좋네라고 해서 바로 상한가를 팍 찍었죠. 네. 그리고 나서 코스닥이 반등이 나왔어요. 네. 0. 몇 프로까지 마이너스까지 올라갔었고 알테오젠, 리가캠 할 것 없이 쫙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D&D 파마텍은 밀리지 않고 상한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렸어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러니까 유의미한 게 뭐냐면 힘이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라면 바이오가 돌아야 돼요. 근데 반도체도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밀렸죠 초반보다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밀렸어요. 바이오도 네.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시장을 보고 그러면 아직 바이오 완전히 가는 게 아니니까 내가 바이오 쪽에 실으면 안 되겠구나. 적어도 내가 팔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다가 내가 힘을 실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라는 거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보고 대응을 하고 어떨 땐 비중을 실고 어떨 땐 비중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적어도 오늘은 바이오 쪽에서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실릴 만한 분위기까지는 아니다라는 걸 일자. 네. 알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이 그런 말씀 저희 자주 해주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진짜 공감되는 얘기. 그러니까 지수의 그 등락 폭과 상관없이 아침에 약했다가 저녁에 조금이라도 더 강해지면 왠지 기분이 후반부에 강해지면 기분이 좋은데 이게 약해지면은 그냥 그날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완전 나쁜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강했다가 약해지기도 그쵸. 했지만 상승 종목 수도 별로 없어. 이런 시장이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투자자분들도 참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을 수 없는 물론 8,200을 넘었지만 그렇죠. 이런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전략을 세운다면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힘있게 치고 나갔다라고는 볼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죠. 이제 뭐 그거를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지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작년 한 9월, 10월, 11월부터 이어온 흐름을 보면 사실 에이펙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조선주는 쉬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순간순간 움직이긴 하지만 거의 이제 연간으로 보면 그닥 올라온 게 없고 방산도 어떻게 보면 쉬고 있죠. 예, 그러면 뭐 원전이라고 그러면 많이 올라갔냐? 올라갔다 또 좀 토했죠. 예,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 말고는 올라간 게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반도체 뭐 물론 이제 지주사 일부 많이 올라가고 증권주도 올라가고 했는데 왜 아직도 제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자꾸 물어보면 내가 짜증을 낸 이유가 뭐였냐면 작년에 그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50% 이상 들고 가십시오. 시장은 여기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무시하신 분들은 지금도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작년 12월까지 너무 잘 갔던 바이오가 더 가야 되는데 확 밀렸죠. 그러면 밀린 거를 기다리거나 뭐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 그냥 참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내가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우리 장우진 대표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얘기가 뭐냐면 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왜 안 올라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죠. 시장에서 뭘 사주느냐, 뭘 사느냐를 보셔야 되고. 지금 시장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회사 이름을 위즈웨이브로 지은 게 파도를 타려면 파도를 잘 타요, 지혜롭게. 그렇죠. 저기 파도 아예 안 치는 데 가가지고 지금 앉아 있어 봐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길목 잡기를 할 거냐, 내가 쫓아가는 추격 매수를 할 거냐, 이거에 따라 뭐 선택은 다를 수 있는데, 요즘에 그런 말을 해요. 하이닉스를 그러면 3월 달에 샀으면 얼마나 났을까요, 수익이? 하이닉스? 3월 31일 날 샀으면, 그때 80만 6천 원이 저가였습니다. 그랬어요? 80만 원대였어요? 예. 와. 그러면 사실은 거의 3배 가까이 났죠. 지금 그렇죠. 수익이. 그렇죠. 근데 그때도 그 가격이 비싸다고 그랬었어요. 네. 100만 원에서 80만 원대로 빠지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막 이랬던 시기였는데 결국에 그때 용기를 내신 분들은 지금 너무 좋고 네. 용기를 못 내신 분들은 지금도 힘든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세요? 그럼 못 사요. 네. 근데 뭐 10% 오른 종목을 제가 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럼 빠지면 사십시오. 그러면 빠지면 또 무서워서 못 사죠.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고 뭐 이런 것들 의미는 없는데 네. 이게 이제 여기 들어와 계신 이제 우리 3프로 시청자분들이 네. 본인의 계좌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다 상황이 그렇죠. 다르고. 다 다르죠. 네. 근데 여기 주식시장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후광을 비춰주고 누구에게나 이 서광을 비춰주고 누구에게나 수익을 안겨주진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도 그랬고 박스 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은 계속 나오는데 지금은 작년에는 바이오랑 조선방산 원전에 쏠림이 나왔다면 올해는 대놓고 그냥 반도체만 가는 거예요. 반도체 그다음에 뭐 전력기기 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것만 움직이죠. 뭐 ESS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기판 MLCC. MLCC 뭐 그러니까 오늘 LG 이노텍과 삼성전기가 아침에 엄청난 불을 뿜었죠. 맞아요. 근데 220만 원짜리, 16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오면서 불을 뿜었는데 그거 따라가신 분들은 또 물렸어요. 약해졌으니까. 근데 네. 우리가 보면 약해진 게 아니라 이게 이런 거예요. 삼성 전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성 전기도 그렇고 LG 이노텍도 마찬가지 흐름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삼성전기 여기 요 무렵에서 네. 마감 때 제가 요 날이죠. 5월 20날 이거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얘기했을 때 여기에요. 실리콘 캐파시터 캐패시터 얘기한 게 사진 보여주시고. 그게 그쵸? 5월 20날이었어요. 와, 그게 저 구간이에요? 예. 그 이후로 와, 진짜 많이.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하고 차트를 보면 이때도 무서운 거야, 사실은. 그죠? 근데 마지막 피날레 이렇게 하는데 오늘 따라가면 사실은 물리는 거죠. 이게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면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살 기회는 언제냐면 많죠. 여기 엄청난 갭이 있고, 여기에 5일선 여기 지금 뭐 이게 5일선을 점프해서 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무슨 불가촉 천민도 아니고 이게 닿지도 않으려고 막 안 닿으려고 그죠? 근데 이거 결국엔 닿아요. 닿게 돼 있고 조정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조정 나왔을 때 그럼 내 삼성전기를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그러면 용기가 있으려면 알아야죠. 네. 막 찾아보고 전기가 뭐가 좋은지 MLCC 이거 하나만 외우지 마시고 제발 얘가 뭘 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조금 더 깊이 보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알면은 자신 있게 손이 나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러면 자신 있게 손이 나가려면 알아야 된다. 공부를 하셔야죠. 나 삼성전자 잘하는데 이름은 잘 알지. 이름은 다 잘 알지. 그렇죠. 그건 우리 또 장렬 본부장님이 아니, 열심히 도와주시잖아요. 요즘에 장렬영님 열심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여기 이상엽 대표님도 가치를 보고 투자해라 이렇게 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이라도 막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은
어쩔 수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삼성전자 그렇게 좋다는데 왜 오늘 왜 이래? 음봉? 수급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도 결국에는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기회를 주는 종목을 언제 살 것이냐 내가 고민을 해보자. 예. 아침에 장 시작하고 빨간불 들어오는 거 쫓아가지 마시고 예. 조금 길목을 지킬 수 있는 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전력기기 관련돼서 조금 안 좋은 얘기들 나왔잖아요. 그죠? 어떤 거예요? 미국에서 뭐 투자 보고서 나왔는데 전력기기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서 오늘 좀 네. 약했는데 그러면 그게 일반적인 이론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일방적인 얘기인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 같이 반도체 가는데 전력기기가 빠졌어요 만약에 그러면 거꾸로 이걸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일 수 있죠. 예. 오히려 거꾸로. 그렇죠. 역으로, 역으로. 역발상으로. 예. 네. 그러면 순서는 돌아 올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너무 또 화를 냈나? 아니에요. 정말 아니, 네. 저도 화나서 그래요. 오늘 이렇게 예, 종목이 너무 많이 안 올라온 종목이 많아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인데 그렇죠. 참 이런 날이 참 그래요. 웃을 수도 없고 안 웃고 화내고 방송할 수도 없고 그쵸? 아주 화내고 저는- 방송을 좀 해보려고 지금. 아 진짜? 지금 오늘 그래서 예, 컨셉을 그렇게 잡혔네. 화를 아닙니다. 아 참 어려워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런 거죠. 안타까워서. 맞습니다. 안타까워서 진짜. 예. 삼성전자 힘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물론 올랐죠. 근데 음. 이제 장 초반에 비해서는 힘이 빠졌고 하이닉스도 물론 고점에 비해서는 이제 좀 약해지면서 마무리는 됐지만 삼성전자가 약해진 폭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뭐 좀 특별한 분석 이유가 있나요? 강 대표님? 퓨어한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더 가는 것 같아요. 퓨어한 반도체? 네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네. 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실적은 더 잘 나오죠. 더 잘 나오지만 그래도 전자의 실적 중에서 핸드폰, 뭐 다른 사업부 쪽은 이거는 밸류를 잘 못 주겠어.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 퓨어한 반도체 쪽으로 나는 그냥 반도체만 있는 하이닉스 쪽으로 더 좋게 볼래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는 가지고 또 하나는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이라고 하는 또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게 전자와 닉스를 조금 가르는 지금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노조 투표 삼성전자 요거는 통과했죠. 오늘 마무리가 된 네. 거죠. 가결로. 그렇죠. 네. 아침에 속보가 이제 나왔었고 뭐 73% 이상 찬성률로 가결이 됐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 요 여파가 기사 보니까 TSMC한테도 좀 미쳐가지고 그 TSMC 직원들도 우리도 저렇게 네, 약간 뭐 글로벌 해야 트렌드가 되는 될 거 것 같아요. 아니야? 뭐, TSMC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느낌이. 글로벌 삼성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우리 삼성. 근데 TSMC 회장이 오늘 뭐 출장 취소하고 그 직원들하고 뭐 소통하고 뭐 TSMC가 이랬다고 막 돈 많이 그러더라고요. 안 주기로 되게 유명해요. 예. 그래요? 성과급을 깠대요. 사상 최고 실적에 성과급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투자 많이 해야 되니까 돈 없다고. 그래서 되게 그 삼성전자 노조 파업한다고 했을 때 야 파업하면 너무 좋겠다 그냥 비아냥거리는 대만 여론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 그래요? 저기가 파업하고 그럼 우리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뭐 반사수혜로. 반사수익으로 네, 이렇게 네. 그러면서 쟤네는 무슨 파업 같은 거래 막 이런 이제 반응이 있었고 또 하나의 반응은 쟤네는 그래도 저렇게라도 얘기를 할 수 있네. 우리는 왜 그런 얘기를 못했지? 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겠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서 음. 뭐 회장이 나서서 예. 얘기를 한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이 오늘 또 나왔더라고요. 자, 그런 가운데 AI, 뭐 반도체 이런 재료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거든요. 일정들을. 근데 6월 초에 그 컴퓨텍스 대만에서 열리는 행사 뭐 이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젠슨 황 CEO가 대만 GTC. 예. 그죠? 대만 GTC 있고 그래서 뭐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도 간다고 봤던 것 같은데, 네, LG 뭐 이렇게 해서 다 만나고 참석한다. 젠슨 황하고 만나는 거면 이것도 뭐 우리 깐부 그게 또 굉장한 촉매제가 됐던 것처럼 이거 뭐 또 기대해 볼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서 왜냐하면 뭐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를 개최한대요 엔비디아가 6월 1일에 기사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잘해줘야죠 지금. 잘해줘 우리한테. 네. 잘해줘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요게 아직 그 재료로 좀 불씨를 살릴 만한 재료로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뭐 충분히 뭐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요게 뭐, 6월 예, 초거든요. 6월 1일인가?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요즘에 그쵸. 하도 재료가 계속 나오니까 어, 반도체 쪽은 재료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예, ETF 상장부터 시작해서 네. 뭐 ADR 상장 이슈도 여전히 SK하이닉스 남아 있고 지금 대만 GTC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작년에 갔을 때도 그때는 이제 대만에다 아예 공장을 짓겠다. 뭐 이제 미국에 수출 못하게 하면 뭐 그런 얘기 했었던 때가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대만을 통해서라도 내가 중국에다 납품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한 강수를 좀 뒀었던 때가 이제 댄스랑 씨가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달라진 거는 이번에 그냥 우리나라 기업들을 싸그리 다 불렀다는 거죠. 예, 그 얘기는 같이 뭐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삼성, SK, 현대차, LG, 두산, 네이버 이렇게 뭐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초대를 한 거죠. 정확히 그렇죠. 얘기하면. 예. 내가 미안한데 한국 갈 시간은 없고 대만에 오니까 오면 내가 잘해줄게. 이런 거 같습니다.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 뭐 이런 걸 개최한다. 여기서 또 어떤 얘기 나올까? 어쨌든 오늘 뭐 이런 재료들 뭐가 있나 좀 찾다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봤습니다. 자, 대표님. 할 얘기가 없는 시장이어도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어떤 부분 좀 얘기해 볼까요? 저 코스닥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네. 그 국민성장펀드 지난 금요일에 그렇죠. 진짜 막 뭐 몇 분 만에 뭐 1시간 뭐 이렇게 만에 완판됐다. 그리고 그래서 이 대통령도 국민성장펀드 2차 펀드 조성 시기, 규모 이렇게 유연하게 검토하고 투자자들이 실질적 혜택 체감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실질적인 언급도 했고 그러면 사실 좀 이 기대감이 조금 더 길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너무 짧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보면서 국민성장펀드에 뭘 기대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왜 기대하지라는 생각을 반대로 한 거죠. 왜? 규모가 너무 작아요. 요게 근데 이제 1차는 6천억이었는데 1차로 6천억 플러스 그 정부가 1,200억. 그러니까 7,200억 들어가죠. 그 중에 절반이 상장 시장에 들어올 수 있어요. 3,600억짜리 펀드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매년 5년 동안 3,600억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 자체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중에 10%는 코스피에 들어가니까 나머지를 빼고 보면 코스닥 쪽으로 그게 시장을 뒤흔들 정도냐라고 보면은 그건 애초에 아니에요. 수급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러면 코스닥 쪽이 안 좋을 거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정부에서 이 산업을 육성해서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냐를 봐야 되는 건데 14개인가 12개인가 산업 지정했죠. 12개인가 14개인가. 네, 그 산업을 지정해서 뭐 AI든 뭐 자율주행든 이런 쪽으로 부양하겠다. 근데 밑에서부터 자금이 돌고 그런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 코스닥 쪽이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근데 그 돈이 들어가서 실제로 기업까지 좋아지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건 결국은 잠깐일 뿐인 거고 그게 마중물이 돼갖고 커 나가는 건 오히려 시간이 필요하다. 좀 시간을 기다려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벤처 붐 엄청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잠깐 반짝하면서 기업들 좋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큰 건 그 몇 년 뒤였거든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큰 것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마중물을 넣고 이제 성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긴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이게 한국 시장에 뭐 지금 이 테마주 쪽에 강하게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별로 없어요. 반도체 쏠림이 커요. 그 상태에서는 지금 그게 작동하기 쉽지 않죠. 네. 근데 이게 손실의 20%였나요? 네. 그거까지는 이제 범퍼 감당했죠. 역할을 네. 정부가 이제 해주고 뭐 세제 혜택도 있고 물론 5년 좀 묶이긴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좀 혜택으로 볼 때 그리고 완판된 거 보면 빠른 시간에 네. 관심도는 상당히 높다는 건데 이 시장이라는 게 꼭 규모만이 아니라 기세나 심리나 이런 걸로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 펀드에 대한 네. 관심이 있는 건데 20% 손실도 감당해 준대. 플러스 소익도 낼 수도 있대라고 하는 그 펀드에 대한 건 있는데 그 펀드가 이 시장으로 연결되냐가 문제인 거죠. 네, 시장으로 연결되기에는 네. 지금 뭐 AI 캐펙스 이런 쪽으로의 이슈가 워낙 강하고 그쪽으로 쏠림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돌기는 지금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애초에 그 텍 섹터도 보면 AI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AI 쪽으로 보면 뭐 코스피 투자할 수 있는 건
저 같아도 삼성전자 닉스 탈 것 같은데요. 아니면 삼성전기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보면 결국 이쪽으로 쏠림은 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내에서도 살 수 있는 것들이 또 제한적이니까 뭐 말씀드렸지만 이 3,600억의 효과는 단기에 엄청 셀 것 같진 않다. 네. 그리고 그 50%를 다 상장사 쪽으로 살지도 잘 모르겠어요. 펀드마다 또 역할이 다를 거기 때문에 벤치 캐피탈의 마중물 형태로 많이 갈 그쵸. 거고 또 상장 주식을 직접 사기보다는 CBBW를 진짜 많이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더더군다나 지금 직접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대표님께 요거 또 권희 대표님께 요거 하나만 또 더 듣고 싶은 게 반도체 투톱이 갔고 소부장이 못 갔고 요 부분 조금만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요 오늘 요것도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오늘 원익 IPS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장 초반에는 4%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음봉을 맞았죠. 지금 근데 원익 IPS를 비롯해서 뭐 유진테크나 다 비슷한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장비주들이 보면 약간 옛날에 조선주 보는 것처럼 올려놓고 지금 계속 옆으로 행보 중이죠. 예, 뭐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가는데, 예,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예외로 보더라도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뭐 이거 태양광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날 실적 발표한 날은 폭락 나왔어요. 1분기 실적 적자 나왔죠. SK하이닉스가 발주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주도 지금 뭐가 문제냐면 공시 보셨어요 요즘에? 장비 발주했다는 공시? 많죠. 어디 수주 공시? 하는지를 수주 공시가 거의 안 나오죠. 아 그래요? 네, 마이크론도 기밀 사항에 붙였고 그러니까 자율 공시를 못 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랑을 못 해, 얘네들이. 아, 내가 수주를 받았는데 자랑을 못 해.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이거를 밸류를 측정하기가 애매해. 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얼마를 벌지도 모르겠고 대략적으로 회사에 물어봐서 그냥 쓰긴 쓸 텐데 중요한 건 밸류는 이미 또 너무 비싸. 지금 다 25배 수준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비싼 편이에요. 지금 소부장들은. 그러니까 이것저것 계산해 보시는 분들, 계산이 되시는 분들은 돌아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가는 거예요. 저렇게 싼 게 있는데 내가 왜 비싼 이 PSK를 내가 지금 사야 되나, 테스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20배, 30배 막 이렇게 되는 걸.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네. 깜깜이라는 것도 문제고요. 근데 그러면 마이크론만 그러느냐? 한미반도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공시 안 한다고 써 있습니다. 고객사의 요청으로 공시를 못 한다. 자율 공시를 당분간 안 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만 그럴까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지금 HBM을 얼만큼 증설하는지를 지금 감추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추측을 할 뿐이지 우리가. 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들은 생각보다 조금만 수급이 안 좋아지면 확 빠지는 현상이 자꾸 나오는 거다. 예, 오늘 이게 되게 신기했다니까요. 아침에 한 4~5%씩 올라가던 애들이 갑자기 D&D 파마틱 기수 나오니까 싹 내려가면서 바이오도 바이오 그러면 쪽으로. 많이 올렸냐? 바이오도 많이 못 올렸어요. 그러더니 결국엔 다시 저쪽 빠지니까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결국에는. 예. 그리고 갑자기 삼성 SDS가 갑자기 막 상한가 가고. 상한가를 가고. 예. 자, 그렇죠. 오늘은 쏠림과 뭔가 좀 희한한 시장이었다. 그렇죠. 지수가 2% 네. 올랐는데 기분 되게 안 좋은. 안 좋은. 그러니까 예. 우리 다 오늘 코스닥은 막 뭐 3%가 넘게 빠지는 시장이 나왔죠. 사실 코스피 예. 8,400도 장중에 찍고 와 박수 칠 만한 시장인데 기분이 안 좋아서 뭐 박수는커녕 그쵸? 예, 참 기분이 안 좋은 시장이었다. 알겠습니다.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일단 뭐 이런 좀 찜찜한 시장이어도 저희 할 일은 해야 돼서요. 네, 합리적으로 가지고 온 네,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도가니탕 옆에 있는데 건강 또 챙기고 가시죠. 시장 뭐 좀 찜찜해도 건강은 챙겨야 또 상승장에서 상승 맛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빅마마 도가니탕 10팩 가지고 왔는데 최초 4만 원대 구성입니다. 1인분에 2,450원 꼴로 가지고 왔고요.
소금 뭘 옆에서 주시나 그랬는데 소금이 들어왔네요. 네, 소금 주셨어요. 아, 소금 하셨어요? 아니 일단 간을 안 봐가지고 착착 하셨어요? 아, 그러면 간을 보고 우리 소금을 필요하시면 좀 할까요? 네. 간 보시고 여기 소금이 들어와서 네. 음. 소금 드릴게요. 소금 드릴까요? 간 안 해도 될 것 아, 같아요. 진짜요? 괜찮으세요? 네, 네, 네. 그러면 조금 시식을 해봐 주시고 제가 설명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름이죠. 비도 오고 벌써 일교차도 너무 크고 한낮은 진짜 덥습니다. 몸이 축 늘어지고 기운이 없기 쉬운 요때 생각나는 한 그릇 한우 사골 육수로 깊고 진한 풍미를 낸 빅마마 도가니탕 한번 들여가 보시죠. 도가니와 스지가 듬뿍 들어간 푸짐한 구성이고요. 네. 커요. 커요? 도가니가 건더기가? 네, 도가니가 커요. 보여주세요 한번. 음. 네, 보실지 모르겠지만 흘릴 것 같아서 보이실지. 잘 안 네. 보이는데 네, 잘 안 보이죠. 국수, 전골, 국물 네. 요리 베이스로도 요거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인분에 진짜 싸지 않나요? 2,450원 꼴입니다. 1인분으로 따지면 총 왜냐하면 20인분이 갑니다. 초간편 5분만 조리하시면 드실 수 있게 간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한번 와 진짜 크네요. 도가니 건더기가 이렇게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진짜 국물이 흐를까봐 굉장히 큼직하게 이렇게 덩어리가 들어 있는데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네네 많이 있어요. 진짜 많이 있는데 혹시 네 국물 흐른다 보여주시려고 안 보여. 안 보여. 엄청 커. 네. 숟가락이 꽉 차죠. 그러니까 네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맛 표현 좀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어떠셨어요? 예. 네. 도가니가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 도가니가 살아 무릎 도가니. 무릎 도가니가 좀 좋아지네. 연휴 때 좀 많이 걸으셨어요? 아니요. 네. 못 걸었고요. 물 속에 오래 있어가지고. 예. 아이랑 물놀이 하느냐고. 또 가정에 또 약간 봉사를 하셨군요. 예. 네. 해녀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잘 쉬다 리프레시가 되셨으면 다행인데 계속 가보죠. 요 맛은 그래서 어때요? 저는 예. 요거 진짜 보들보들하고 간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진합니다 이게. 진짜 뽀얗고. 예. 음. 근데 뽀얀 게 보면 이렇게 프림 탄 것처럼 뽀얀 게 아니라 약간 진짜로 계속 끓인 느낌. 맞아요. 진짜로 그렇겠죠?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약간 살색의 뽀얌. 맞아요. 좀 우유보다는 약간 흐리지만 예. 그런 살색 느낌의 뽀얀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도 아침을 의외로 조금이라도 꼭 챙겨 먹는 타입이거든요. 이런 걸 5분 만에 돌려서 아침에 챙겨 먹으면 진짜 든든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 잘 드시네요, 대표님. 그냥 어떠세요? 도가니가 음. 쫄깃쫄깃해요, 막.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질긴 건 아니고 식감도 어느 정도 살아 있고. 맞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물이 굉장히 진하네요. 여기에 저는 파가 있으면 좋겠는데 오, 좋은 아이디어다. 네. 약간 그치. 파가 없으니까 약간 심심해요. 2%가 부족한 게 파였구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파송송 이렇게 하면 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힘내시려면 잘 챙겨 드셔야 되니까 합리적인 가격의 도가니탕 들여가 보시고요. 자, 다음은 LG 그램 12세대 최초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램. 전 그램 볼 때마다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먼저 일단은 가벼운 것도 가벼운 거지만 좀 하게 되는데 LG 그램 12세대 최초 89만 원대 구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램이 왜 그램이에요? 가볍고 초경량이니까 그램이잖아요. 진짜로. 네. 뭐 이렇게 가볍게 챙겨 보시면 되고 999g의 초경량이고요. 화면이 넓어졌다라는 게 또 요 포인트인데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네 16대 10입니다. 더 넓어진 화면 비율, 작업 효율이 상승이 된다. 어댑터가 없이도 넉넉한 대용량 배터리라는 점도 장점이고요. 얼굴 시선 감지 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성, 보안까지 챙긴 그램이라고 하는데 색상은요. 요게 화이트는 아니에요. 살짝 그레이빛이 좀 도는 네 화이트 그죠. 느낌.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 좀 세련됐다. 때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완전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그레이빛이 도는 그런 느낌입니다. LG 그램 요게 89만 원대, 89만 7천 원에 가지고 온 네, 제품인데 요즘에 저희가 반도체 얘기하고 뭐 이러는 게 다
가격이 결국엔 올라간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49%나 할인된 가격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왔기 때문에 좀 바꿀 때가 되신 분들 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겠어요? 가볍죠? 저는 이 전 세대 그램 쓰고 있는데 아, 그 전 세대 거 쓰세요? 좋네요. 느낌이. 괜찮아요? 네. 화면이 좀 약간 넓게 비율이 펄이 약간 들어간 거 그쵸? 같아요. 그렇죠. 예. 제 눈이 좀 그런 줄 알았어요. 약간 반짝거리는 것 같다 네. 그랬는데 대표님 보시기도 그렇구나. 맞아요. 살짝 펄 들어간 느낌입니다. 네. 가벼운데 더 단단해진 것 같은 느낌. 오, 네. 감사합니다. 네. 써보신 분이라 또 네. 이렇게 리뷰를 잘 해주셨습니다. LG 그램 11세대 최초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시장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광고까지 또 들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싸긴 싸네. 이렇게 또 댓글, 진짜 싸다 싸. 네, 말씀을 해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래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시장이 약간 찜찜한 시장, 전강 후약의 시장, 그리고 코스닥이 이렇게나 빠진다? 이러면 기분이 좀 안 좋죠. 전략 좀 어떻게 세워가 봐야 될까?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년 전에 우리 지수대가 코스피 지수대 생각해 보면 이제 2,500 막 이랬었으니까 지금 고점 기준으로는 8,000, 8,400 이렇게 왔다는 거 생각하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왜냐하면 증권사들에서 지금 내놓는 게 11,000 노무라 11,000 뭐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속속 다 10,000 이상이거든요. 계속 믿음이 있으면 사실 조금 이렇게 기분 안 좋은 날도 빠지는 거 사면 맞거든요. 근데 또 아닐까 봐 손이 안 가는 거잖아요. 이게 또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략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어떻게 해야 돼요? 2,500에서 8,000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빠질 때 샀던 게 정답이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또 이렇게 찜찜한 날, 또 한숨이 나오고 이러는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 그 3월 달에는 되게 간단했어요. 그냥 들고 계세요. 움직이지 마십시오. 음. 이게 정답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그냥 들고 계셔야죠. 네, 꺾일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냥 언제 꺾일 거냐 모릅니다. 예, 지금 여기 여의도에 있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애널리스트도 모를걸요. 얼마까지 갈지. 목표가를 자기들이 쓰면서도 그게 과연 거기가 끝일까 아니면 그거보다 못 갈까 알 수 없죠. 예, 그냥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쓸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10만 원 간다 그랬다가 지금 갑자기 30몇만 원, 40만 원, 59만 원까지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이제 이거는 확인하고 계속 바꾸는 겁니다. 뷰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도 굳이 갖고 있는데 이거 여기서 끝날까 말까를 고민하지 말고 빠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뷰가 바뀔 때까지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PER 15배 주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더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빠지면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럼 오늘 역발상으로 그동안 좋았던 종목들 중에 빠지는 종목 중에 내가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네. 뭘 살 것이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하나오션 또 올라가니까 또 환호했겠죠, 그죠? 조선주막 올라오니까 또 환호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쉬니까 이렇게 이러시면 안 된다는 수 거예요. 있죠.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런 모멘텀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 기업이 하루 이틀 장사하고 말 것도 아니고 주가야 심리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결국에는 어제는 너무 사고 싶었던 현대중공업이 오늘은 미워진 거지. 예, 그러면 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언제 빠질지 어디까지 빠지면 내가 사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 현금이 있으면 그렇죠. 예, 그리고 전력기기 오늘 LS 일렉트릭 못 사서 막 난리였는데 13% 빠지는데 이거 사실 수 있을까요? 못 사겠죠. 네. 그죠. 아, 이거 빠지면 사야지라고 분명히 올라갈 때는 그렇죠. 했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잡음이 들렸는데 그 잡음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고 가시죠. 아니 근데 좀 뉴스를 찾아보니까 안 나왔어요. 근데 얘기는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그죠? 미국에선가 어떤 보고서가 나왔는데 전력 수요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언급이 됐나 봐요. 네. 예, 그래서 저도 근거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예,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늘 보면 현대일렉트릭도 한 4% 넘게 빠졌고 그다음에 아마 산일전기 이런 종목은 한 2% 빠졌네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지금 전력기가 전반적으로 약했는데
그러면 이럴 때 확신이 없으면 내일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분석이 나오든 하여간 보고서가 나오겠죠. 보고서가 나오든 기사가 나올 텐데 그리고 여기서 돌리는지 여부 확인하고 돌아갈 때 또 사면 돼요. 이런 얘기가 있긴 있네요. 네. 뭐 그 2조가 넘게 잡혔는 줄 알았던 수주가 238억짜리였다. 뭐 이런 음. 얘기가 있긴 있는데 요 영향이었을까요? 어디가요? LS. LS 일렉트릭? 일렉, 네. 그렇겠죠. 많이 그렇다 그러면. 네. 아니 그런 얘기가 있길래. 음. 그러니까 2조 넘는 매출을 알고 봤더니 뭐 그 숫자를 잘못 몇억이었다 봤다. 숫자가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네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네. 수주 공시 오류라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이게 이유가 뭐였나 뭐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빠졌다라고 네, 하면 네. 오히려 기회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삼성전자 노조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갈 때가 기회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기도 만약에 그게 그 얘기가 진짜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죠? 네,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면 뭐 사실은 오히려 기회를 주는 거죠. 네, 그럼 기도하는 거지. 더 빠져라. 그러고 사면 되죠. 그게 되게 어렵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면 뭐 그렇게 좀 그 뭐 전력기기가 좀 애매해. 그러면 이제 뭘 볼까요? 우리 한동안 삼성 SDI 못 사서 안달이었어요, 다. 그죠? 오늘 어땠나요? 네, 삼성 SDI 못 사서 안달이었는데 네. 요즘에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죠? 옆으로 이게 쉬니까. 그죠? 뭐 LNF 같은 종목들도 못 사서 안달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낙폭이 큰 쪽은 또 한 번 기회를 엿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포드가 요즘에 계속 올라가죠. 네. 뭐 때문에 올라가냐면 자동차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ESS ESS. 한다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걔네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진짜 백인 우리나라한테 있는데 그래도 주가 올라가죠. 그러면 그런 후광이 또 우리나라 기업한테 올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이게 패턴을 보여주는 건데 제가 올 초부터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2차 전지는 트레이딩 하면 된다. 많이 빠지면 사고 갖고 있다 올라가면 팔고. 네.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주봉 보면 그럼 한번 사야 될 타이밍 아닐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을 예. 당연히 여쭤보고 전략은 네, 뭐 어떻게 네, 짜느냐에 따라 네. 달리는데 근데 지금 과연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실까? 이런 또 의구심도 좀 맞아요. 들고.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전자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서 네. 다른 그러면 쪽으로는 이런 전략도 있다. 지금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대표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도 그렇고 오늘은 또 클로징까지 네. 함께 해주시는데 잠깐 근데 LS 관련해서 이제 수주 공시 봤는데 잠깐 봤는데 네. 보니까 분기 보고서상의 수주 잔고가 약간 오류가 있었네요. 네, 근데 정말 그냥 오기 잘못된 오기. 기재라서 네, 그럼 사야 되는 찬스. 네, 이것 때문에 크게 이슈를 받을 건 아닌데 제가 봤던 건 그 다른 뉴스였어요. 오히려 뭐예요? 전력이 병목이 돼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늦어질 것 같다.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만큼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봤거든요. 전력이 병목이 돼서요? 그러니까 전력이 부족해서? 그죠. 반도체보다 병목이 더 앞서 있는 게 그죠. 전력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공급 쇼티지가 반도체 좀 오히려 덜 할 수도 있죠. 반대로 보면 여기서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못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서 반도체 일단 늦게 사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반대로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려진다. 그렇죠. 속도가. 네,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감이 나올 수 있죠. 진행 속도가 어디선가 막혀서 그렇죠. 늦어지면 네, 지금 급하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좀 네. 미루다 보면 오히려 떨어질 수 그렇죠. 있다라는 논리를 들으셨다. 그 얘기들이 좀씩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동감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전력기기가 어. 그래서 지금 전력기기도
주문하면 3년 기다려야 돼요. 아, 그렇죠. 리드 타임이 예. 굉장히 길다. 예.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만 엄청 디립다 깔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럼 거꾸로 그러면 전력 수요 맞추려면 태양광이랑 블룸에너지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그게 빠르니까. 아, 예. 그거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려고 지금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거꾸로 그거 관련된 종목을 또 사시면 되지. 좋은 포인트를 대표님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 시장에 대해서요? 네. 저 시장에 되면 네.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왜요? 네. 개인적인 방금 의견,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아까 잠깐 얘기를 주셨는데 애널리스트도 결국 지표를 보고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목표가가 진리는 아니에요. 과거의 목표가도 진리가 아니었고 미래의 목표가도 꼭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종목이 똑같이 반복된다는 게 아니고요. 네. 사람의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작용되는 심리가 비슷하게 작용이 되고 또 매크로 지표에 따른 변동도 비슷하게 작용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얘기하는 건 지금은 좀 경계하는 게 좋겠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또 집중도라고 하죠. 특정 섹터가 버블이 있었을 때 집중도, 특정 어떤 기업들에 대한 집중도가 레일로드 빼고, 그러니까 1800년대 레일로드 기찻길을 탔을 때는 한 60% 정도 집중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버블이 있었던 것들을 보면 전부 다 한 40%대에서 정점을 찍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AI 빅테크 10개 기업의 시가총액 집중도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고 뭐 못 간다는 건 절대 아닌데 분명히 부담도 가져야 될 시기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라고만 하지 말고 냉정한 시각으로 이제 반대쪽 시각도 조금씩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대쪽 시각도 분명히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그렇죠. 있다. 네. 간다라는 말이 가장 기분 좋은 얘기겠지만 분명히 그 반대 시각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챙겨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라는 시장에서도 네. 할 얘기는 또 이렇게 많네요. 시간을 또 오버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렇게 감사하게도 함께 했네요. 이건희 대표님, 장우진 대표님 두 분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의도 인사이트로 저희 이어갈 텐데요. 오늘 박병창 대표님의 인사이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하나만 안내해 드리죠. 뭐 오늘도 마이크론이 20% 급등을 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이 있었다. 미국 시장의 영향이 다 우리 시장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자, 그래서 박명석 큐레이터가 박명석의 월가 퀵샷 선보이고 있죠.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미장과 국장 실시간 텍스트 강의, 해외 유명 연사 인터뷰하고 인사이트를 직접 큐레이팅한 부분, 또 매일 미장 개장 시간마다 진행하는 라이브까지 구독 서비스에 모두 담았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뭐 박병창 대표님, 이선엽 대표님, 김장열 본부장님, 차영주 소장님, 장호진 대표님 네,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고 계시는데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요. 결국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자는 이렇게 공부하는 자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세요. 자, 저는 얼른 또 준비하고 여의도 인사이트로 박병창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